대한민국의 청년 하면 누구예요? 조은주. 많이 도와줬나요? 청년 저희 이제 예산 작가 여기 우리 촬영하고 있다 지금.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그런 거 좋다고.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청년 정책. 여기 데려가서 주사 맞다는 맞아요. 여기 어떤 주사 맞으면 안 얇고요? 요즘 약간 옛날 표현인데 짱돌이 되겠다. 야! 난 옛날 계란이었어. 여러분 시흥TV 구독 좋아요. 그건 많이. 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조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예. 우리 얼마 만에 게스트가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얼마 만이죠? 게스트에 목말랐는데. 사실은 뭐 출연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뭐 빼곡히 적혀져 있지만. 네네. 언제 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언제 한번. 그래야겠어요. 나도 궁금해 나도. 여기 보면 SNS만 봐도 네. 거의 송가인 스케줄이다. 거의 그 정도로 전국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전국의 청년 활동가 연대체가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활동가도 만나고 지역 상황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은주 씨가 지금 맡고 있는 뭐로 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위원이면서 그 사무국에서 음. 이제 그 전국 청년 정책 활동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팀장님. 근데 이게 또 그럼 팀장님이라고 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게 네. 엄청 많아요.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이나. 직함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네. 아침에 5시에 일어난다면서요? 시박잠이 없어가지고. 잠을 안 잔다는 소리죠. 최근엔 또 정당 일도 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네. 정책위원회 부의장 역할을 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네. 전국 청년 또 거기도 전국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야. 네, 거기에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짜 시흥의 정책위의장이 2명이에요. 그러네. 시흥에만. 여기 대단한 동네야 여기. 야. 뭐 은주 씨 전에 시흥 그 시청에서 근무할 때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지만 참 대단하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이 넓을 줄은 몰랐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쉬운 예로 시흥 청년 땡땡땡 누구인지 넣어보세요 하면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갈 사람. 그 다음은 홍땡땡 활동을 좀이라도 하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시흥TV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네. 간단하게 네. 우리 시흥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셨었는지. 시흥시로 이사 와가지고 시흥시에서 이제 나눔자리 문화공동체라고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이제 자치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운영을 해오다가 사실은 행정학을 전공하면서도 제가 공무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면 네, 어쩌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 5년차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청년정책을 하고 들어간 줄 아시는데 저는 2014년도에 전문가 풀하고 공무원하고 시민이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운영되는 그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2014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인구에 대한 이제 추이를 쭉 봤는데 10년 사이에 시흥시 청년 인구가 16,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더라고요. 빠졌어요. 네,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고 그런데 청년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알겠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청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막 논의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우리 시에 청년은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 저도 살아있고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를 했던 건 청년이 눈에 안 보였던 거죠. 시정에 참여할 청년이 없다. 네. 과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확한 루트나 아니면은 시간대나 아니면은 그런 자리나 권한이 주어졌는가 그거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당장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가장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대해서 잘하는 그 친구들을 현장 전문가로 인정을 해서 정책기획단 안에 좀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흥청년 아티스트라고 아티스트. 시정이라는 것 자체를
꼭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지 말고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색깔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예술 집단은 아니지만 시정을 충분히 디자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시흥 청년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발굴하고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시흥에 청년이라는 계층이 없는 건 아닌데 모여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 파편적으로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은주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모은 그런 역할을 한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역사의 한 줄을 그은 조례제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조례였죠? 청년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조례를 만들자 해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죠. 그게 주민 발의로 네. 한 거죠? 네. 몇 명이나 받았죠? 14,373명입니다. 제가 또 숫자를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나 네, 예. 또 잊어버릴 수 없는 숫자길래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하면 네. 의원 발의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 발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청년 친구들이 사실 조례를 몰랐었어요. 이게 법이다. 또 사실 저희가 무슨 시민 활동이나 이런 걸 해왔던 세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본 조례를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고 이제 그걸 제정한 그룹을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그 특별한 서울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시 청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약간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의원 발의도 있고 행정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실패하더라도 알리는 작업으로서 이 조례 제정 운동을 가져가자. 저희들도 말도 안 되게 유권자의 한 2% 받을 수 있지. 그랬거든요. 쉽게 생각했지. 쉽게 생각했죠. 아차 싶었죠. 저질러 놓고 문제를 수습한. 근데 되게 일석삼조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과정에서부터 알리기도 했고, 네. 뭐 맞아. 직접 그런 경험도 가졌고. 심은 되지만 그 일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네.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조례가 이제 17개도는 다 제정 광역은 제정이 됐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60% 이상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주민청구 방식은 네,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희 신나서 설명을 하는데 3개월의 저희 경험을 들어보시고는 다들 그냥 그게 저런가 보다. 네. 알고는 못하는 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의식으로 느꼈던 건 청년이 실제 존재하지만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좀 공식화된 기구로서 청년들이 시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협의체 구성하고 이제 정책들을 쭉 만들어 나가게 되죠. 서 변호사님도 무슨 청년 네. 제가 정책위원회 1기 출신. 제가 처음 모셨던 위원님이십니다. 아니, 제가 모셨죠.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 이미 근데 뭐 저는 자격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연령 기준 네. 네. 나이가 무슨 나이인지. 뭐 정신연령, 정신연령 아니야? 제가 아동 청소년 이제 쭉 활동을 지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단체를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그런 결핍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 상을 타기 위해서 커리어나 스펙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지역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의 하나의 이제 그 생활의 거리인 거죠. 놀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리. 근데 이제 그것을 막 하면서 이제 성장했던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시흥에도 이런 친구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릇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과 결핍이 있었던 찰나에 그 안에서 그러면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판 만들기를 시작을 한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고충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 있고 행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짚지 못하는 거예요. 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네. 정책이 시급했나요? 아니면 공간이 시급했나요? 공간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도 필요했고 본인들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시흥은 이제 학습권에 대한 보장 욕구가 되게 컸고 결정적으로 또 그 관계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 어쨌든 학습을 할 때 드는 비용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끼리는 이제 청년들을 지원한 게 4가지의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공간 안에서의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본인들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서 지역 감수성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진짜로 본인이 시민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짜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 끝에 네. 이제 작게라도 네. 실현된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청년들이 직접 설계부터 그리고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참여해서 이제 저기 청년 스테이션이라고 처음으로 청년 공간도 확보해서 마련하게 되고 시흥시 커뮤니티가 이제 38개 정도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아니 저기는 뭘 도대체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 저렇게 활동하냐.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왔었어요. 신기하다고. 스바라시. 한국 사회에서 네. 예전의 청년이라고 하면 변화의 격동기 들고 일어났다. 다 그 곡절의 지점마다 청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세대가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청년이 쑥 그쵸. 들어가는 자기 개발 쪽으로 좀 치우치고 사회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고 네. 격동기에 있었던 이 어른들이 너넨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아 우리가 왜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 하는 네, 맞아요. 문제의식도 생기게 된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사실은 주변에서 그 청년 노동자들이 뭐 누가 죽어가도 언론에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변이 되기도 하고 안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계속 뭐랄까 사회적 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라도 좀 목소리라도 내던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던 주체들이 좀 몇몇 있었고 이들이 이제 흐름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반값 등록금 운동이 네네네. 좀 저희 세대한테는 많이 회자되거든요. 은주 씨가 우리 시에서 와서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흥 TV지만 시흥에서 동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청년 기본법 관련해서도 네. 이제 같이 했던 구성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경과 보고 유재석이 뭐 이런 날도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했던 것처럼 올해 1월 9일 날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법령 사이트에서 청년기본법이 검색이 됩니다. 네. 우리 한번 그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한번 청년기본법 읽고 다시 오시죠. 청년 관련돼서 고용촉진특별법이 이제 유일하게 청년과 관련된 법이었는데 사실 모든 청년이 읽으면 약간 좀 분노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서 청년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취업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만 이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우리는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주체인데 그렇게 명시된 것부터가 사실은 법은 어떻게 보면 가치고 이념인데 이게 아무리 고용에 대한 촉진을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수단으로 삼는 건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사실은 일몰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청년들의 기본권 그리고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2017년도에 이게 조례만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목법이 없으니까 그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가만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만들어요. 2017년도에.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관련해서 청년기본법 제정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법안 만드는 거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열면서 법안의 내용을 막 담죠. 그냥 전달하면 안 되니까 또 시민들 저희가 또 시흥이 또 프로 서명러들의 도시여가지고 그 서명 받은 걸 또 국회에 전달하고 이러면서 그 활동을 쭉 해오다가 이제 작년에 빅히트였던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해주셨고 또 이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신보라원 1호 법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이거를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12월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1호 법안으로 했는데 당신들이 또 필리버스터 190여 개의 법안 중에 저희 걸 넣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또 1인 시위 캠페인을 쭉 이어나가면서 겨울을 보내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청년기본법이 아니라 우리 작년기본법 만들어야 되겠다. 작년이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다행히 1월 9일자에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통과가 됩니다. 아 우리 청년 때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그냥 일해서 이렇게 살고 살았는데 쟤네가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어. 애들이 한마디로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세대 간의 격차보다는 청년 세대 내 격차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경쟁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하는 데에서는 공정의 룰이 되게 중요한 가치지만 경쟁 밖에 있는 친구들은 공정이고 뭐고 그렇지. 우린 트랙 밖에 있기 때문에 밖의 여건에서는 당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되게 다칠 수밖에 없는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냥 택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가 느끼지 못하는 청년의 고충이라는 게 분명히 그쵸. 있죠. 왜냐하면 거의 스펙은 고루 올라갔지만 이 그쵸. 안에서 살아남기는 더 힘들어진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어떤 계층별로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거 좋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약자에게 이 도시의 어떤 시스템을 맞춰놓으면 모든 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만. 매우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잠깐만 좀 끊기가 저희도 없어. 이건 촬영이 아니야. 지금 짧게 가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된다 서면 못해. 시킨 대로만 해. 근데 시흥에서 청년 활동, 네. 청년 기본법 네. 이런데 이 다음에는 뭐야 그럼? 이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 있어요? 활동에 이제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스로서도 플레이어로서도 한번 서보는 경험도 되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플레이어로 서서 그 활동의 한계를 좀 극복해서 실제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정책으로서 진짜 삶에 와닿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은주 씨가 네. 청년 정책을 많이 생각해 놨을 네, 거고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실현해보고 싶은 어떤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되게 많은데 보따리에서 많은 거. 첫 번째로 지금 최근에 좀 관심 가지면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설계를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자산이 없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 민간 주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데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부딪힌 것 때문에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예. 예를 들면 경로당 만들어진 곳에 성과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청년과 관련된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성과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 뭔가를 자산화를 하거나 할 때 기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사회적 기금, 지금 청년 신협이라는 거를 이제 또 청년 정부단에서 신협.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괜찮다. 있는데 그래서 현 세대이자 미래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오히려 또다시 투자하는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또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사회연대 은행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해외에선 저스트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시도를 이제 하나는 하고 싶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줄 수 있도록 단순히 내가 부모님 흙수저라고 해서 아니면은 요즘에는 초극세밀의 미세먼지 수저래요. 거기까지 갔어? 네. 숟가락이?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산을 형성해주는. 그래서 해외에는 아동 발달 계좌제라고 해서 아이 때부터 계좌를 신설하면 그렇죠. 그 저소득 아동들에게 매칭을 해줘요 정부가. 또 적금을 하면 계속 매칭을 해서 아동 때 쓸 수 있으면 아동 발달 계좌, 또 청소년 또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발달 계좌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좌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일단 부채 자산 형성 이쪽에 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꺼내면 뭐 좀 사회와 연결된 이제 독립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좀 펴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전달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말만 들어도 하나 더 계속 꺼내봐요. 하나 더 꺼내봐. 몇 개까지 나오나 한번 우리 밤새보자. 아 진짜요? 하나만 더. 이제 우리 시흥시가 또 여러 가지 1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슬픈 일이? 네, 아동 주거 빈곤 네, 1등 맞습니다. 1위 전국 1위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청년까지 다 이어져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주거를 좀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책임제 안에서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투기의 대상의 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는 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저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에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재난재해 문자 알림 서비스 오잖아요. 그 정보값이라는 것 자체도 청년들에게 가닿는 게 있고 가닿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개별 알림 서비스만 연결만 돼도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문자 서비스로만 알람으로 설정만 돼도 청년들이 이게 사실 되게 빠르게 자기들한테 원하는 정책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하고 활용성을 좀 담보해주는 거는 일단은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갖고 있는 보따리에서 네. 4-5개 정도 이제 나왔어요. 네. 더 나오면은 밤 새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몇 개를 더 꺼내 말어. 아 이제 우리 찍다 보니까 새벽이야 이제. 지금 우리 이틀에 걸쳐서 만나고 있는데 한번 툭 건드리면 그냥 술술 나오는 스타일이시네. 앞으로 은주 씨의 계획? 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나요? 저 하나의 이제 도전을 하나의 도전. 네, 도전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동 청소년 청년 쭉 이어져 오는 활동에서 처절하게 되게 가슴 아팠던 순간이나 아니면 이 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삭제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뭐 아동들이 주거권에서 뭐 삭제당했을 때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가 사실은 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그냥 어린애 취급당하면서 그게 그냥 삭제되었을 때 청년들도 지역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사실 어른아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울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분노가 또 에너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이것을 좀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는 법제도를 좀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게 뭐 정책가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의 루트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정치인 좋은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전의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저도 극도로 정치를 되게 혐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싫어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담담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또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한 명에게 잘 보여서 줄 세워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사다리를 좀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사람들이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또 그 판 심지어 필요하다면 그 가려진 판을 또 깨기도 하는 역할. 사실 모였을 땐 이런 얘기 막 깊게 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흥TV 시청자,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번 뭐 해보시죠. 돌이켜 보는데 저는 계속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렇게 판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의 벽을 좀 허무는 그런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고 싶고 저는 사회의 균열음을 내는 짱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청년 좋은 주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좋은 주도 이제 응원하는 시흥TV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